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성쌤과 함께하는 학자들과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아이유병, 강다니엘병을 아시나요? 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이유의 명한 표정이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강다니엘의 말투와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이유병 걸렸다, 강다니엘병이 걸렸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외모부터 행동까지 따라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는 법이며 나아가 인간은 모델링을 통해 자란다고 말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모방과 모델링을 통한 사회학습 이론의 선구자 알버트 반두라의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행동주의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주의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인데요. 여러분 혹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시나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이제는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침을 흘렸다는 실험입니다. 이처럼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조작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주의는 인간을 단순히 강화와 벌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로만 보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두라는 이 자극반응 이론의 기본 관점들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인지 능력과 합리성을 덧붙여 자신만의 인간관을 구축합니다. 그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결정론을 주장했는데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지 과정을 통해 외부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행동과 인지와 환경 요소 사이에는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반두라는 도덕성이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일 때 그것을 멈추는 힘, 즉 유혹에 대한 저항이라는 행동주의의 관점을 수용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인 기준을 완벽히 내면화하여 발달한 자기통제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이 너무 어릴 때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끊임없이 알려주고 통제시킵니다. 이를 순수한 외적 통제라고 하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통제입니다. 또 조금 더 자라면 내가 한 행동에 뒤따를 벌이나 보상을 가늠하여 행동을 통제하는데요. 이것 역시 낮은 수준의 통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도덕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두라는 진정한 도덕성이란 순수한 내적 통제라고 말하는데요. 아동들이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학습된 가치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자기 통제이며 진정한 도덕성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통제 메커니즘, 즉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행동주의자들은 강화를 받으면 행동을 하고 벌을 받으면 행동이 억제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반두라는 직접적인 상벌이 아니더라도 아동들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도 행동을 하거나 또는 타인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델링 혹은 모방을 강조했는데요. 간접적인 강화, 즉 관찰과 모방을 통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두라는 보보인형 실험이라 불리는 매우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재구성한 EBS의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관찰한 것만으로도 그것을 배워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동들은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모델을 통해 새로운 반응을 획득할 수 있기에 부모와 교사는 늘 모델링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 실험은 매우 유명해져서 반두라는 나중에 제가 어디를 가든 보보인형 실험이 절 따라다니는군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반두라는 모델링이 잘 구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 부호화하고 모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하며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 모든 행동을 수행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강화도 아니고 모델링이라는 대리 강화도 아닌 외적 강화가 없음에도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반두라는 자기효능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기효능감이랑 쉽게 말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기효능은 내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할 것이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효능은 사고양식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기효능이 부족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결점에만 집중하고 과제가 실제보다 어렵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따라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실패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두라는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효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과 타인의 성공을 경험한 대리 경험, 그리고 칭찬을 비롯한 언어적인 설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사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함은 물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럼 오늘 희성쌤과 함께한 학자들과 친해지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